집합건물 해결사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부분은 편견 없는 이런 사회, 그리고 자유로운 이러한 생활, 그리고 이게 이데올로기, 어떤 사상이라고 하죠. 이데올로기에 벌써 벗어나는 우리의 어떤 생활 습관, 이런 세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집합건물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국 각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예를 들어 보면 전국 각지에서 연락 오시는 부분이 지금 관리단을 만들고 하는 상황에서 꼭 이게 프런트 부분 가지고 문제가 좀 생기죠. 그러니까 기존에 시행사나 운영사가 프론트를 자기가 공용 부분을 마음대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30개호실 이상이 갖추어진 소유자분들이 운영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프런트를 사용하려고 했을 때 사용 못하게 한다든지, 과거에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관리인 같은 조차도 운영사와 시행사와 같이 연관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소유자분들의 이렇게 운영권을 억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사회를 살아갈 때 보면 이렇게 편견 없이 좀 바라본다는 말은, 집합건물법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긴 호실, 여러분들 호실 안에 있는 구분 소유권이죠. 그게 전용이잖아요. 그래서 호실에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호실 안쪽에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외벽부터 해서 공용,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전용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외한 모든 부분은 공용이라고 보며, 공용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용 부분을 전용 사용권으로 합리화시키는 것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법률에서도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전용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특정한 사람들이 프런트를 사용한다든지, 특정한 사람들이 공용 부분을 이게 마음대로 사용한다든지, 그 사용하게 되었던 그 근거를 또 보면, 이유와 근거가 보면, 그러한 어떤 기득권층들이나 어떤 단체가 뭘 모르고 본인들이 이렇게 계약관계를 맺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공용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막심하거든요. 당연히 그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 권리 구제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그 불법적으로 행위를 하면서 자기들이 이기적인 욕망으로, 욕심으로 기득권을 형성한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누리고 있다고 해가지고, 공정하게, 공정이라는 말도 좀 우리가 상당히 좀 애매한 말이죠. 사실 제가 이게 이데올로기거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 이런 말이 있던 것처럼, 우리가 공정하게 경쟁을 하고 자유롭게, 그리고 형평성 있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진행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 욕심만을 채리는 사람들, 법률에 위반해가지고 헌법 가치와 법률 기본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의 건물 가치는 건물 가치대로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 입점주분들, 소유자분들, 고객들 모두가 다 분쟁이 일어나서 서로 간에 도움이 안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전국 각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근본 원인이 누구냐 하면 결국 사람이죠. 어떤 사람을 쓰느냐, 어떤 사람을 선임을 하느냐, 그리고 그 선임된 사람조차도 본인은 공정하고 제대로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큰 잘못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과거에 히틀러도 그랬고,
지금 푸틴도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사회가 어떤 누군가가 선임이 되었다, 관리위원이 되었다, 관리인이 되었다, 뭐 그런 어떤 여러분들 공적인 직책을 맡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경청하셔야 될 것은 떠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더욱 있죠. 형평성 있게 그렇게 들어가 자유롭게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유자분들도 여러분들 아셔야 될 부분이 소유자분들이든 어떤 단체에서도 권한이 있으면 또는 개인에게는 권리가 있으면 집단에서는 권한, 개인에게는 권리라고 하죠. 그러한 권한이나 권리가 있으면 거기 따르는 뭐죠? 책임이 있는 거죠. 그 책임사항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죠. 예를 들면 사소한 거죠, 이거. 여러분들 그 아파트도 그렇고 집합 건물의 소실별로 보면 복도에다가 휴지가 여러분들 쓰레기 봉투 같은 거 두면 됩니까? 안 되죠. 옆에 옷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냄새 나지 않겠습니까? 그건 가장 기본 상식 아닌가요? 삶을 살아갈 때. 자, 그런 것들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소란스럽게 한다든지 층과 층 사이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고 칼부림이 일어나고 했던 거. 그 일어나게 된 그 동기가 뭐냐면 첫째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들기고 부수고 이런 부분을 해서는 안 될 상황이면 본인이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선 그러면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위층이든 아래층이든 위층 적어도 한 2개 층 아니 3개 층 또는 아래층 3개 층에 연락을 하시가 각각 입점주분들한테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고 공사 기간은 언제까지인데 신속하게 빨리 할 거고 어느 시간대에 하면 좋은지도 좀 물어보셔가지고 그분들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나요? 그럼 부탁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느 시간대에만 그러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공통적인 시간대가 나오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데 항상 일방적으로 여러분들 하시거든요. 자, 일방적이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 제대로 자유롭고 이렇게 상식 수준에서 아까 말했던 그런 법률에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용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척결시켜야 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셔야 된다고요. 그건 잘못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일방적이냐 아니냐는 것도 이것도 손바닥 뒤집기라고요. 그런데 이 손바닥 뒤집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나쁜 방향으로도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든지 간에 어떤 편견 있게만 보시지 마시고 이 사물들은 항상 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연락이 왔어요. 그 호텔은 특히 그런 부분, 공용 부분을 특정한 단체들이, 특정한 운영사가, 특정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쓰고 있다. 또 상가업 같은 경우도 특정한 사람들이 관리단에 있는 특정한 사람들이 공용 부분에 있는 창고 부분을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원래는 창고로서 제가 임대료를 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용도 변경한다고 빼라고 한다든지 겁탈을 하고 압박을 가하고 뭐 이런 경우들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조그만 건물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전국 각지에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힘든 분들이 꽤 있거든요. 큰 건물에 대형 건물이라는 건 적어도 있죠. 40층 이상인 건물이 적어도 2동 이상 가지고 있는 거.
2동, 3동 이렇게 40층 이상 가지고 그런 건물들에서 여러분들 철저히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건물 관리 못하면 개판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 예? 업체 그 관리업체 데려가갈 리베이트 받아 먹고 처먹고 말이죠. 그 건물을 장악해 가지고 건물 똥값 만들고 한 2억 3억짜리가 뭐 한 2천만 원 돼 있고 관리비는 엄청 많이 부풀러 있고 그러니까 소유자도 힘들고 입점주 분들도 힘들고 둘 다 힘드니까 거기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대형 건물일수록 더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건물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들 대형 건물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 나중에는 그 관리업체뿐만 아니고 각종 용역업체, 엘리베이터부터 해서 용역업체에 그 돈을 못 져가지고 1, 2년이 아니고 그것도 적어도 5, 6년 이상이 돈을 못 줘가지고 그 근로자들이나 용역업체들이 소송을 하고 노동부에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소유자분들과 입점주분들이 낭패를 겪고 있는 곳들이 꽤 있다고요. 그런 건물들은 대형 건물들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멘토님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사람을 잘 뽑아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사람을 잘 뽑을 때 늘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않나요? 사람 볼 때 누구한테 저 사람 어떻던데 저 사람은 어떻던데가 사람들 기동량으로 듣고 이러시죠. 근데 그 사람들도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야, 내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주면 내 돈 좀 줄게. 내 뭐 해주면 뭐 해줄게. 뭐 그런 경우가 많을 텐데 여러분들. 사기치는 사람들이 혼자서 사기치겠습니까? 다 무리를 이렇게 사람들이 딱 저끼리 협력해서 협력도 아니죠. 양아치 짓거리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결국에 이권을 누리면서 사람들한테 팔아먹고 뭐 이런 게 분양할 때 분양 사기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이불로 뭐 옆에 줄 세워가지고 사람들 줄 서는 사람들한테 5만 원씩 주고 3만 원씩 주고 이러잖아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그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이 될 사람들 그 어떻게 보면 될 말하는 거, 글 적는 거, 그 일을 하는 그 과정을 보시라고요.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개하고, 예? 경청하고 헌법과 법률에 딱 맞추어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 일 처리하는 부분 그 과정을 잘 보시라니까요. 동기와 일 처리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저 껍데기죠. 이렇게 저 사람이 과거에 뭘 했다더라. 뭘 했다더라. 저 사람은 뭐 회사에서 옛날에 임원으로 있었다더라. 저 사람은 뭐 어디 옛날에 공무원으로 뭘 했다더라. 그게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거기 경력이 있으니까 좀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 여러분들 그 집 밖은 많이 도움이 되던가요? 그런 사람들 사기 많이 안 치던가요? 많을 텐데요.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이 다 그렇던데.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다 껍데기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어떤 일이든 간에 여러분들, 우리 인간에게는, 예, 누구나 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흠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흠이 있는 사람들이라도 동기가 여러분들 처음에 좋아야 되고, 근데 그 과정에 할 때 여러분들 정직해야 됩니다. 사람이 정직해야 돼. 그 정직하다는 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다 오픈하는 겁니다. 밴드나 카톡이나 모든 걸 다 오픈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모든 자료들을 다 오픈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거라고요. 그걸 보면 안 돼. 그 과정을 보면. 그리고 그러면서도
배우려고 하는 자세와 그리고 뭐가 하나 사람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험이 있죠. 뭐 그 하다 보면 좀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거는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사람이면 된다고요. 가장 그 인간들 중에서 악의적인 그 악마에 속하는 인간들은 많이 배웠는데 판을 짜가지고 사람을 덩쳐먹는 인간들이 꽤 많죠. 엄청난 피해를 주죠. 월급도 엄청 많이 받아먹고 지가 CEO니 뭐니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집합 건물에 특히 그 생활형 숙박시설에 여러분들 소유자분 운영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대표이사 겸으로 하는 사람들이 보면 월급을 더 많이 엄청 많이 받고 내가 없으면 뭘 할 수 있느냐가 밑에 있는 직원들 월급 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대표이사라는 사람은 월급 상근적인 월급 받아야죠. 그런데 그분들일수록 조금 여러분들이 월급은 좀 작게 받고 그게 팀장급이든 이런 분들 있죠. 직원분들 그런 분들 월급을 조금 더 올려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같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좀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다들 보면 이게 뭐 좀 감투를 뭐 써면 있잖아요. 감투 쓰기 전에는 뭐 제가 뭘 잘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감투 쓰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돌변하죠. 그런 사회는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 대형 건물은 여러분들 그런 부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건물이 쑥대밭이 되고 엉망이 되는 곳 참 많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직까지 그런 걸 여러분들 많이 겪어보지는 못했을 텐데 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쑥대밭이 되어 있는 곳들 꽤 있죠. 제가 계속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고 하는데 여러분들 한 2, 3억짜리 있죠. 3억짜리 여러분 지금 1,000만 원 된다는 게 이해됩니까? 그 정도 말짱 다 본 거죠. 그런데 있나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많아요. 여러분은 그 정도 안 돼서 1,000만 다행이네. 여러분 꼭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투쟁하고 하셔가지고 뿌리를 뽑아야죠. 잘못된 거를. 지금 사회는 자유, 공정, 경제 이걸 뛰어넘는 다음 단계는 협력의 관계 이런 관계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자유와 공정 경쟁 자체도 없고 일방적으로 이데올로기 사례 자기의 이권만 추구하려고 하는 특정한 사람들이 공용 부분을 마음대로 특정한 사람들이 점유해서 본인들만 사용하는 아주 악질적인 인간들이 단체들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그 가만히 둘 겁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마 법적으로 하면 시간 걸리.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건데? 싸워야죠. 잘못된 걸 가만히 둡니까? 그래야 사회가 바뀌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집합 건물이 바뀌고 이런 거 아닌가요?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편견 없이 보시라는 말이 그 말인 겁니다.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된가 하는 거 편견 없이 보시라고요. 편견 없이. 사상에 여러분들이 억눌리지 마시고요. 그 예를 들어 빗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보면 그 뭐 예를 들어서 비리가 있다, 뭐가 있다, 뭐 우리 예전에 입시 비리 이런 거 있었죠. 입시 비리가 있어가지고 뭐 조국 사태도 있었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죠. 뭐 잘못이다, 잘못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떤 부분이 편견 없이 본다면 잘못된 거죠. 입시 비리는. 입시 비리를 저질렀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앉아. 예를 들면 그 딸에 대해서, 뭐 인신공격을 너무 한다. 이런 거는 잘못된 거죠. 그런 식으로.
그것이 또 거꾸로 이야기해 볼게요. 예전에 그때 최순실, 최서연 그분이시죠. 그분의 딸 정유라니, 그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인신공격을 얼마나 많이 했나요? 그 잘못된 거 아닌가요? 반성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기자들, 그렇지 않나요? 누가 할 때는 잘못됐다고, 누가 할 때는 잘못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그게 다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우리가 보수, 진보, 이렇게 이데올로기에.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는가요, 제가? 보수가 어떤 좀 다른 의견을 낸다고 하면 어떻게 보수가 이런 의견을 낼 수 있느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실관계가 더 중요하다 했죠. 사실관계. 사실과 사실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옳고 그른가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 여러분들, 저는 그 웬만큼은 사실은 이것저것 조금 뭐 정치 관련된 거 잘 보지는 않는데, 많이는 가끔씩은 큰 이슈가 있을 때 보는데, 큰 이슈가 있을 때 저는 뭐 그 TV조선도 보고 오마이뉴스도 보고, 뭐 그 교통방송도 보고 가로세로 연구소도 보고, 뭐 성재철님 뭐 하여튼 TV 보수에 있는 부분도 보고 또 진보에 있는 것도 다 보거든요. 한번 슬쩍슬쩍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판단이 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나름대로의 주장이 다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일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 부분 맞고 어떤 부분은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부터 보면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 것 우리가 이런 말을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코끼리가 있는데 장님이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기둥처럼 되어 있는 무릎 있는 다리를 보니까, 이게 보면 장님이 만져보고 코끼리는 기둥으로 보인다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귀를 만져보고 이게 연잎이다 코끼리가 이렇게 한다, 이런 각자가 이렇게 만져보는 부위마다 다 일리는 있거든요. 한 부분은 맞는데 전체는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를 아우러서 제대로 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만져보고 다 살펴보고 하면 전체 그림이 나오듯이, 우리는 조금은 편견 없이 우리가 세상을 좀 바라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이 정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이 사회는 저는 많이 좋아질 거라 보고 앞으로는 더 그럴 거라 봅니다. 과거에 어떤 비리가 있었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서도 보면 금수완박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검사 측에서 비리가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잘못되었을 때는 검찰에 있는 것을 수사권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기가 자체적으로 정화를 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둘 다가 수사하면 훨씬 좋거든요, 국민들에게는. 사실은 경찰은 현장에 대한 수사와 사실관계를 살펴보는 거고, 검찰은 일종의 법률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시는 거죠. 법률적인 부분에. 그리고 현장도 좀 그러면서 또 살펴보고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 사회가 있죠. 어떤 사상의 이데올로기에는 좀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게 사고가 이데올로기에서부터는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그렇게 우리는 좀 살아가도록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앞으로는 좀 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집합근무를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집합근무는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썩어 빠져가지고 있어가지고 많이 고쳐져야 되고, 공동주택관리법대로만 가더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법대로만 가더라도 우리 집합건물이 좀 많이 정화가 될 건데,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은 좀 달리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집합건물은 첫째는 공동주택관리법대로 맞춰 나가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공동주택관리법도 더 뛰어넘는 여러분들의 있는 소유자 입점주 분들의 자산 가치와 영업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있죠. 모두가 다 관심을 가져줘야 될 때고, 국민 청원도 하시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정부에 계속 요청이 아니고 요구를 하시고, 계속 이렇게 지금 문을 두드리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늘 여러분들 강건하게 어떤 일들이든 간에 인간은 누구나 흠이 있지만 이 흠을 조금씩 그러한 흠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 흠이 나중에 없앰으로 인해서 부족한 점을 채워나감으로 더 강점을 부각될 수 있도록 우리 개인뿐만 아니고 이 사회, 특히 집합건물에서 이렇게 나아가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못된 부분은 투쟁을 하시고, 잘하고 있는 곳은 격려를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 모두가 올바른 현명한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강건하게 무엇이든지 하나씩 해나가시기를 늘 기원 드립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